네, 안녕하세요. 이경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실무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네, 이 영상은 대표님들은 물론이고, 회사의 경리분들,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이 영수증과 종이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입니다. 우선 회사에 경리분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안 계신 곳도 있고, 또 격리 파트가 아닌데 격리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 격리분이 있는 곳들은 비교적 이런 종이 영수증이나 종이 세금 계산서의 관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업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엑셀이라든가 파일로 정리를 잘 해놓거든요. 근데 격리가 없거나 격리 파트가 아닌 분이 보조적으로 격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종이 영수증이랑 종이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종이 영수증, 종이 세금 계산서, 종이 면세 계산서를 그냥 합쳐서 종이증빙이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가 종이증빙을 잘 모아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네,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지급금의 처리까지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 도달점인 세무사 사무실에 이게 잘 전달이 돼야겠죠? 저희 사무실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종이증빙들을 받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종이증빙들을 모아서 우편으로 주시는 곳들도 있고요. 아니면 받았을 때마다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곳들도 있고, 또 스캔을 떠서 주시는 곳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이증빙을 세무사 사무실에만 딱 맡긴 채로 손 터는 걸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회사 입장과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 이 종이증빙을 잘 그래도 최대한 꼼꼼히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게 원칙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고요. 그 방식이 더 용이하시면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가볍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 그 종이증빙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금액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근데 또 그래요. 이게 관리라는 게 한번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반복적이고 또 연속적이게 되는 게 또 이 사람의 실수고 이게 그 실무의 약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하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회사는 웬만하면 종이증빙을 엑셀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하고 검토를 할 때 웬만한 누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할 때 시간도 2배 이상이 절감이 돼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사실상 엑셀로 증빙을 정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불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최대한 아주 편의성 있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먼저 종이 세금 계산서나 종이 면세 계산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간편합니다. 리스트업하기 되게 쉬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네, 문제는 그냥 종이 영수증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종이증빙이라는 거래처 코드를 따로 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받는 대로 다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회사와 피드백을 할 때 그냥 그 거래처를 리스트업을 싹 하면은 그 종이증빙만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전달을 하면은 이렇게 전달 드릴 때도 굉장히 시간이 짧게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업체도 한눈에 보기 때문에 뭐가 누락됐는지를 바로바로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간편할 것 같죠? 네, 두 번째입니다. 네, 회사 입장입니다. 아, 너무 바쁘다. 나는 그거 정리할 시간이 없다. 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증빙을 받자마자 바로바로 사진을 찍어서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해주세요. 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문자나 이 메신저가 장기 용량 그리고 대용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거나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톡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장기 문서 저장에 대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월 몇천 원이면 사용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주고받은 그 증빙을 가지고 이제 세무사 사무실과 피드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은 제가 앞서 말한 방식대로 입력을 하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은 아주 간편하게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건 세무사 사무실 이야기인데요. 보통 종이 증빙들 중에는 연속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을 전달받았을 때 누락된 월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회사 측에 한 번 더 문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임대료나 이 관리비 같은 것들입니다. 네, 임대료나 관리비는 당연히 연속성이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치를 받았는데 1월, 2월을 받았고 3월이 없고 4월, 5월, 6월이 있으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에 대표님 3월 달에 임대료와 관리비 영수증이 없는데 혹시 누락되셨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주면 당연히 열의 아홉은 누락일 겁니다. 그러시면은 대표님이 네,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안 보내드렸네요 하고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런 증빙을 먼저 챙겨주기 때문에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너무 큰 득이 되죠. 네, 마지막입니다. 네, 통장을 분석할 때 이제 증빙 없이 나간 비용을 그것도 증빙 없는 비용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따서 리스트업을 해서 회사와 피드백을 하세요. 이거는 꼭 종이 증빙을 크로스 체크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증빙 없이 나간 이 돈들에 대해서 한눈에 보게끔 하면 증빙 없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대표님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빙 없이 나가는 비용이 많으면 이게 가지급금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또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또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 가지급금이 몇 년이 쌓이면 이게 또 엄청난 세금으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숫자로 그리고 횟수로 보여드리면은 대표님들도 내가 너무 많이 증빙 없이 돈이 나갔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져서 좀 절제를 하시게 되고 또 놓친 증빙들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받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노하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2024년도도 막바지입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린 가결상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종이로 받은 증빙들 잘 챙기셔가지고 완벽한 세금 방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